지난주 남부지방에 이어 오늘은 수도권에 세찬 비가 쏟아졌습니다. 오늘 밤에도 수도권에 큰 비가 예고돼 있어 피해 없도록 대비하셔야겠는데요. 김승배 한국자연재난협회 본부장 연결해 자세한 기상 정보 그리고 호우 대비 요령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올해 들어 처음으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호우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이 됐습니다. 오전 5시간 동안에 무려 20차례나 호우 재난 문자가 발송이 됐는데요. 네. 그만큼 많은 비가 짧은 시간 동안 쏟아졌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기상청이 직접 그러니까 행정안전부를 통하지 않고 그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호우 긴급 재난 문자를 발령을 합니다. 예. 그 발령 기준이 1시간에 50mm 그리고 3시간에 90mm 비가 이미 왔으면 이제 내는 거거든요. 예. 호우 경보나 호우 주의보처럼 예상이 아니고 이미 그 정도의 비가 왔을 때, 그리고 또 1시간에 72mm 비가 이미 관측이 됐으면 그 지역에 호우 긴급 재난 문자를 발령을 합니다. 그런 현상들이 오늘 오전에 서울 등 그 경기 북부 쪽에 나타났고요. 자, 이런 비가 지금은 약간 그 소강 상태에 들었더라도 오늘 밤과 내일 새벽 사이에 그런 더 강한 비가 내릴 수 있는 그런 기상 조건입니다. 예. 어제 밤사이 경기 북부 지역에 많은 비가 내렸잖아요. 특히 네. 올해 들어서 여름에 야행성 폭우가 이어지고 있는데 네. 이렇게 밤에 비가 집중되는 원인은 뭐가 있겠습니까? 네, 그 밤에 이제 낮이나 밤이나 조건이 되면 많은 비가 내립니다. 그런데 이제 밤이 되면 더 강한 비가 내리는 기상학적인 이유는 낮에는 이제 해가 있기 때문에 구름이 끼어 있어도 대기가 따뜻합니다. 그런데 해가 진 밤에는 낮보다는 공기가 좀 차가워집니다. 그러니까 예. 낮에 33도 정도의 공기와 해가 진 뒤에 27도 정도의 공기는 그 안에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의 양이 달라집니다. 그렇게 되니까 낮에는 물주머니가 크고 밤에 해가 진 뒤에는 물주머니가 작아집니다. 그래서 밤이 되면 더 그 어떤 적은 양의 그 수증기로도 더 비구름이 발달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또 밤에 그 우리나라 정체전선으로 많은 수증기를 공급할 수 있는 1.5km에서 3km 사이의 어떤 하층에서 강한 바람이 있는데 그걸 하층 제트라고 합니다. 예. 이게 낮보다는 밤에 더 강해집니다. 그러면 밤에 더 많은 비의 원료가 되는 수증기를 공급해주기 때문에 그런 어떤 밤에 해가 진 뒤에 더 비가 강해지는 건 기상학적인 원인입니다. 예, 야행성 폭우의 기상학적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요. 이 네. 폭우가 낮에 내리는지 밤에 내리는지 그 시간대에 따라서 대비 요령도 좀 다를 것 같은데 네. 밤 시간대 폭우로 인한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어떤 대비가 필요하겠습니까? 네, 낮에는 그래도 해가 있기 때문에 이제 뭐가 보이지 않습니까? 비가 많이 오는데. 근데 밤에 내리는 비는 시야가 딱 차단됩니다. 보이지 예.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밤에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을 운행하는 차 운전자들은 뭐 아예 서 있는 게 차를 세우고 운전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 그 강하천 주변에 산책로를 걷는 분들이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예. 여기는 지금 비가 안 오더라도 상류에서 비가 많이 오면 강하천이 범람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오늘 지금 밤 10시에 다가가는데 지금으로부터 내일 아침까지는 서울, 경기, 수도권 이쪽 지역에서 사는 분들은 각별히 산사태 또는 침수 범람, 지하 주차장 이런 그 지하 주택, 지하 차도 각별한 그 대비가 필요합니다. 예. 오늘 밤에 또 큰 비가 예보돼 있잖아요. 네. 오늘 오전에 이렇게 긴급 재난 문자가 많이 발송이 됐는데 만약에 네. 야간에 호우 관련 긴급 재난 문자를 받는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겠습니까? 네, 호우 긴급 재난 문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상청이 발령을 하는데 예. 비가 많이 올 거라 한 2-3시간 뒤에 많이 올 거다 이런 예측 정보가 아니고 이미 피해가 날 정도의 비가 내렸습니다. 이런 정보거든요. 예. 그래서 호우 긴급 재난
문자를 받으면 그 지역에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걸 보고 오늘 뭐 좀 있으면 비가 많이 온다는 얘기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미 피해가 날 정도의 비가 이 지역에는 내렸습니다. 라고 알려주는 게 호우 긴급 재난 문자이기 때문에 그거를 보는 순간 그 지역에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피해를 예방하는 길이 그 지역에서 도피하는 게 피해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큰 비가 계속이 되면서 지반이 약화돼서 산사태 우려도 덩달아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을 비롯해서 수도권에 산사태 위기경보 경계 단계가 발령된 상태인데요. 산사태 발생 상황에서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행동 요령도 알려주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그 장마가 시작된 이후 많은 비가 전국적으로 내렸기 때문에 그 스펀지가 물을 머금고 있듯이 지반이 물을 머금고 있기 때문에 매우 약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오늘 밤, 그러니까 내일 새벽까지 이 경기 북부 또는 강원도, 경기도 수도권 일원에 많은 비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비탈이 심한 지역에 있는 그런 거주자들 또는 산을 도로를 냈거나 이런 데 있는 분들은 오늘 밤 각별한 산사태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럴 위험 가능성이 있으면 좀 불편하지만 비가 여기가 무너질까 이런 계산을 하지 말고 어떤 인근 친척집으로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은 경사가 심한 산 주변에 있는 분들은 대피를 하는 게 소중한 인명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산사태 위기경보 경계가 발령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인근 대피 지역을 알아두는 것 미리 숙지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산사태 우려와 더불어서 땅 꺼짐 현상 발생 위험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땅 꺼짐 현상이 발생하는 곳 특징이 있다고 하던데 주로 어떤 곳에서 많이 발생을 합니까? 네,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올 때는 아까 말했듯이 지반이 약해져서 산사태 또는 그런 많은 비가 내려서 땅속으로 스며들어서 지하수가 늘어날 텐데 그런 지하수가 많이 늘어난 곳에서 지반이 약해진 상태에서 아스팔트 포장이나 이런 도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곳에서 땅이 푹 꺼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올 때는 산사태 또는 땅 꺼짐, 지하주차장 침수 이런 것들을 늘 경계를 해야 되는데 근데 땅 꺼짐에 대한 예측은 인간이 불가능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예. 그래서 그러한 가능성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산사태, 땅 꺼짐 이런 것들을 잘 본인이 처해 있는 위치에서 잘 상황을 대처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이렇게 큰 비가 이어질 때는 도로 상황이라든지 또 시야 확보라든지 차량을 직접 운전하기에는 좀 위험한 환경이 되잖아요. 만약에 집중호우 속에서 직접 운전을 해야 한다라고 한다면 어떤 점을 주의해야겠습니까? 네, 특히 야간에는 비가 안 오더라도 시야가 많이 차단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비까지 오면은 더 시야가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강한 비가 그러니까 윈도브러시를 가동을 하더라도 앞이 안 보일 정도 되면 차를 운전하면 안 됩니다. 인근 도로 가장자리에 대피하고 그런 비가 한두 시간 계속 되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차를 정차하고 그 시간을 넘기는 그런 대처가 필요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호우특보가 발효된 지역에서는 하천 주변 산책로나 농수로 같은 곳에서 아주 빠른 시간에도 쉽게 물이 불어나기 때문에 절대 접근을 해서는 안 되겠고요. 네. 또 하천 인근 도로도 통제가 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동안 참사로 이어진 침수도로 사고들도 있어왔지 않습니까? 만약 운전 중에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지하차도를 지나야 하는데 좀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지하철을 진입을 할 때 지금 비가 많이 오는데 그러면 당연히 지하철로 들어가면 우회하는 게 가장 적극적인 대처 방법이고요. 그런데 이미 지하차도에 들어섰다. 그러면 창문을 열고 들어서는 게 더 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들어갔는데 지하차도에 물이 많이 찼을 때는 대피하려고 해도 밖에 물이 찼기 때문에 차 문이 안 열리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 창문을 내리고 이제 지하 주차장을 들어가. 그다음에 바퀴에 한 3분의 2 정도가 물이 찼다 그러면 빨리 그 차를 구할 생각을 하지 말고 예. 문을 열고 그 어떤 비상 사다리나 경사로 반대로 빨리 올라가거나 이런 그 대처를 해야 됩니다. 예. 이미 진입을 했다면 차문을 내려야 하고 또 타이어 높이까지 잠긴다면 차를 버리고 즉시 대피해라. 네, 이 부분 꼭 기억을 하셔야겠고요. 네. 자, 행정안전부가 어제 저녁 7시 30분부터 중대본 1단계를 가동하고 호우 위기 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을 했습니다. 네. 자, 호우가 이어지고 있는 지역에 계신 분들께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씀까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물건을 구하려고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 어떤 재산적인 피해보다는 소중한 인명 피해가 더 소중하기 때문에 지금 본인이 주거하는 지역에 비가 강해지기 시작했다 그러면 빨리 그곳을 벗어나서 다른 안전한 높은 지역으로 대피를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승배 한국자연재난협회 본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